테슬라가 상장할 때 못 샀다고 아쉬워하셨나요? 엔비디아가 폭등할 때 망설이셨나요? 이번에는 다를 수 있습니다. 스페이스X가 6월 나스닥 상장을 목표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기업 가치 최대 1조 7,5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625조 원입니다. 삼성전자 시가총액의 2배 반입니다. 그런데 이 상장이 코스피에는 어떤 충격을 줄까요? 그리고 한국 투자자는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요? 오늘 공인회계사가 숫자로 완전히 분석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스페이스X가 어떤 회사인지부터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스페이스X는 일론 머스크가 2002년 설립한 우주 로켓 기업입니다. 테슬라보다 먼저 만들어진 회사입니다. 그런데 지금 스페이스X는 로켓 회사가 아닙니다. 매출의 70% 이상이 스타링크에서 나옵니다. 스타링크란 적에도 위성을 이용한 글로벌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입니다. 현재 위성 9,500기 이상을 운용 중입니다. 가입자는 900만 명을 넘었습니다. 2026년 2월에는 AI 스타트업 xAI까지 합병했습니다. 이제 스페이스X는 로켓 회사가 아닙니다. 우주 기반 AI 인프라 플랫폼 기업입니다. 재무 실적을 수치로 보겠습니다. 2025년 스페이스X 매출은 약 150억에서 160억 달러입니다. 우리 돈으로 약 22조에서 24조 원입니다. EBITDA는 약 80억 달러입니다. EBITDA란 이자, 세금 감가상각 차감전 이익을 말합니다. EBITDA 마진율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80억 달러 나누기 155억 달러 곱하기 100은 약 52%로 매출의 절반 이상이 이익입니다. 이것이 기업가치 1조 7,500억 달러의 근거입니다. 밸류에이션 배수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기업가치 1조 5천억 달러 나누기 매출 155억 달러는 약 97배로 매출 대비 97배 수준입니다. 이것이 비싼지 싼지는 잠시 후 분석하겠습니다. IPO 일정을 정리하겠습니다. 2026년 4월 1일 스페이스X는 미국 SEC에 비공개 예비 상장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SEC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입니다. 이후 진행 일정은 이렇습니다. 5월 말 공식 투자 설명서 공개 예정, 6월 초 기관 투자자 대상 로드쇼 진행, 6월 중하순 나스닥 상장. 목표 주관사로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 시티그룹, 골드만삭스, JP모건, 모건스탠리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공모 조달 목표 규모는 약 750억 달러입니다. 우리 돈으로 약 112조 원입니다. 2019년 사우디 아람코 IPO 규모를 넘어서는 역대 최대 IPO입니다. 아람코 IPO 당시 조달액이 약 294억 달러였으니 2.5배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스페이스X 상장이 코스피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두 가지 경로로 분석하겠습니다. 첫째, 글로벌 자금 이동입니다. 스페이스X 공모의 청약 경쟁률이 10에서 20배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달 목표 750억 달러에 경쟁률 10배면 7,500억 달러가 필요합니다. 우리 돈으로 약 1,125조 원입니다. 이 돈이 어디서 올까요? 전 세계 주식 시장에서 빠져나옵니다. 코스피에서도 일부 자금이 이탈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스페이스X 청약을 위해 보유 주식을 팔 가능성이 있습니다. NH증권이 스페이스X 상장을 코스피 리스크로 지목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둘째, 수혜 효과입니다. 반대로 한국 관련주는 수혜를 받습니다. 미래에셋증권이 스페이스X에 약 4천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상장 후 기업 가치가 10배가 되면 지분 가치도 10배가 됩니다. 4천억 원 투자가 4조 원 가치가 되는 것입니다. HVM은 스페이스X의 로켓 엔진 핵심 소재를 직접 공급합니다. 스페이스X 상장 기대감이 커질수록 이 종목들의 주가가 오릅니다. 스페이스X의 기업 가치 1조 7,500억 달러가 정당한지 회계사 관점에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비교 기업과 밸류에이션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테슬라 주가 매출 비율 PSR 약 8에서 10배, 애플 PSR 약 7에서 8배, 엔비디아 PSR 약 20에서 25배, 스페이스X PSR 약 97배. 스페이스X의 매출 대비 밸류에이션이 엔비디아보다 4배 높습니다. 이것이 정당화되려면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째, 스타링크 매출이 계속 폭발적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현재 가입자 900만 명에서 5천만 명까지 성장할 수 있다는 전제입니다. 가입자 5천만 명 곱하기 월 120달러 곱하기 12개월은 연 매출 720억 달러로
지금 매출의 5배가 됩니다. 둘째, 스타쉽의 수익화가 실현돼야 합니다. 스타쉽은 완전 재사용 초대형 로켓입니다. 발사 비용을 기존 팰컨 9 대비 10분의 1로 낮출 수 있습니다. 화성 탐사, 달 기지, 지구 간 초고속 운송이 현실화되면 새로운 시장이 열립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전제가 실현되지 않으면 현재 밸류에이션은 과대평가입니다. 모닝스타는 스페이스X 적정 가치 범위를 1조 1000억에서 1조 7천억 달러로 추정했습니다. 한국 투자자 입장에서 실제로 어떻게 접근할 수 있을까요? 4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미래에셋증권을 통한 공모주 청약입니다. 미래에셋증권이 20여 개 글로벌 투자은행 중 하나로 선정됐습니다. 약 50억 달러 규모 물량 확보를 추진 중이며 이 중 최소 10억 달러를 국내 투자자에게 배정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런데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청약 경쟁률이 10에서 20배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억 원을 청약해도 실제 배정은 500만에서 1000만 원어치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둘째, 국내 관련주 투자입니다. 미래에셋증권은 지분수의 직결 종목입니다. HVM은 스페이스X 직납 소재 공급사입니다. 단, 뉴스에 팔아라는 원칙을 기억하세요. 상장 확정 발표 직전이 가장 고점일 확률이 높습니다. 셋째, 우주테마 ETF입니다. XOVR은 SPV를 통해 스페이스X 지분을 보유하는 구조입니다. 글로벌 최초 우주 특화 ETF인 UFO는 최근 1년간 129%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넷째, 관망입니다. 역대급 IPO는 상장 당일 변동성이 극심합니다. 상장 후 주가가 안착될 때 진입하는 전략도 유효합니다. 리스크 요인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3가지입니다. 첫째, 고금리 환경 리스크입니다. 현재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4.3%대입니다. 금리가 높으면 미래 성장에 대한 기대치가 낮아집니다. 매출 대비 97배 밸류에이션은 금리가 낮을 때 가능한 숫자입니다. 금리가 유지되면 상장 후 주가가 공모가 아래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둘째, 경쟁 리스크입니다. 아마존 카이퍼, 원앱, 중국 국가위성망 등 경쟁자가 성장하고 있습니다. 스타링크의 독점적 지위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셋째, 스페이스X 자체 경고입니다. 스페이스X는 비공개 증권신고서에서 우주 데이터 센터 등 일부 사업의 상업적 타당성이 낮을 수 있다고 직접 경고했습니다. 기업 스스로가 리스크를 공시한 것입니다. 투자자를 위한 체크리스트를 드리겠습니다. 5가지입니다. 첫째, 5월 말 공식 투자 설명서 S-1 공개를 기다리세요. 이때 실제 재무 데이터와 공모가 범위가 나옵니다. 그 전까지는 소문과 추정치입니다. 둘째, 공모가 확정 시 PSR 배수를 직접 계산하세요. 공모가 기준 기업가치 나누기 연간 매출 PSR이 숫자가 경쟁사 대비 얼마나 높은지 확인하세요. 셋째, 스타링크 가입자 성장률을 추적하세요. 현재 900만 명에서 성장이 계속되는지가 핵심 변수입니다. 넷째, 코스피에서 외국인 매도 동향을 주시하세요. 6월 상장 직전에 외국인이 코스피를 팔기 시작한다면 스페이스X 청약 자금 마련을 위한 것일 수 있습니다. 다섯째, 분산 투자 원칙을 지키세요. 역대 최대 IPO라도 상장 직후 주가는 예측 불가입니다. 전 재산을 한 종목에 넣는 것은 위험합니다. 오늘의 핵심을 정리하겠습니다. 스페이스X는 6월 나스닥 상장을 목표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기업 가치 최대 1조 7,500억 달러, 공모 규모 최대 750억 달러로 역대 최대 IPO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매출의 70%가 스타링크에서 나오는 통신 인프라 기업입니다. EBITDA 마진율 52%, 실적은 탄탄합니다. 그러나 PSR 97배라는 밸류에이션은 엔비디아보다 4배 높습니다. 스타링크 성장 지속과 스타쉽 수익화가 전제돼야 합니다. 코스피에는 양방향 영향이 있습니다. 글로벌 자금 이탈 리스크와 국내 관련주 수혜 효과가 공존합니다. 5월 말 공식 투자 설명서가 나오면 숫자를 직접 확인하세요. 그때 진짜 분석이 시작됩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